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늘 공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17도에서 18도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최대 18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17도, 포항이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도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온 조합장 선거를 감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제도는 후진적입니다. 유권자가 도무지 후보의 정책을 알 수 없도록 해놓은 조합장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은 역시 국회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시장과 덕담을 나누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축하받는 자리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당선된 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책 토론에도 전과 기록 공개도 없고 문자를 보낼 유권자 전화번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책 홍보를 꽁꽁 묶다 보니 경북에서만 100여 건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돈선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 양봉이나 이런 농가들은 들과 산에 전부 다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어 찾아가지도 못하고.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얼굴 알리기, 이름 알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보다 한참 후진적인 위탁선거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전 드러난 문제점을 개정하려 하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기가 좀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017년과 2018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무관심합니다. 행안위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또 하나는 현 조합장들이 직접 간접 로비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법이 아니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경북 동해안에서는 현역 조합장 63%가 물갈이 됐습니다. 경주는 전체 조합장 13명 중 당선된 현 조합장은 1명뿐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도 현역 교체 바람이 확연합니다. 불합리한 선거 제도조차 손질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는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17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2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 경북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10명이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대게 어획량이 6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원 회복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동해안에서 대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동해안의 명품 수산물 대게. 하지만 자원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500여 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해 2014년 2,400여 톤, 2017년엔 1,800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분별한 남획 등의 영향으로 10년 사이에 60%나 줄어든 겁니다. 대게는 성장 속도가 느려 자원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대로 가면 대게 자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게가 9cm, 우리가 먹는 9cm까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시간, 한 7, 8년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까지 5년간 모두 266억 원을 들여 대게 보호용 인공호초를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 투입하는 대규모 대게 자원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예산이 당초 계획의 40%인 104억 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4억 정도가 이제 올해까지 투입인데요. 그는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5년간 50억씩 250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일본은 1980년대부터 매년 100억씩 20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대게 보호 육손초 설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잠재적 대게 자원량이 2,000톤에 이르는 등 대게 자원 보호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포획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남해안은 붕장어와 갈치, 참조기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합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 불법 어업 지도 단속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도를 본받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짐하며 한 말입니다. 이른바 경북 패싱의 자성 차원에서 지난 정권 때의 혜택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라도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배우자는 뜻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올해 경북의 국비 예산은 8조 9,790억 원, 전남은 6조 8,104억 원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투입되는 모든 국비를 양 도가 자체 파악한 액수입니다. 2조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경북의 인구가 80만 명 많은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두 지역의 국비 예산 격차가 줄어들어 2조 원으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이 되지 말자며 전라도를 본받자고 내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인구와 예산상의 우위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 때의 혜택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배울 건 배우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TK 패싱이니 홀대리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강화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말한 전라도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까? 전라남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 뒤 3단계로 나눠 국회의원들과 함께 활동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의 중앙부처 예산 편성 시기, 6월에서 8월 사이에 기재부 예산 심의, 9월에서 12월 국회 예산 심의 시기로 나눠 단계별 맞춤 전략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박함이 더해집니다. 사업을 하려 해도 재원이 없으니까 국가의 도움 아니면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내년 국비 예산 신청 기간은 4월 말까지입니다. 경상북도는 335건에 5조 9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24조 원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등으로 국고가 줄어들고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비 확보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내년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체별로 배출 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을 매년 평가해 우수업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고 대기 오염 측정망이 없는 9개 시군에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 3,900여 대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 자동차는 지난해 950여 대에서 올해 2,400여 대로 대폭 늘려 보급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 교실과 실내 체육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모두 설치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선거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가능성, 한국당은 지지율 오름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위원회 당무감사를 하는 등 조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복귀하는 김부겸 장관,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지방의원과 함께 밑바닥 민심부터 다져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름뿐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TKTV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당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역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새 지도부에게 넘긴 유성걸 전 의원의 입당 등 당협위원장 정리가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극우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졌습니다. 다만 최근 눈에 띄는 지지율 반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가 우선이고 또 기존의 조직들에 관해서도 당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정부 실체에 관해서도 좀 이해를 높여나가고,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 낀 군소 정당들은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나홍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인문힐링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강의동 등을 갖춘 인문힐링센터는 명상과 인문학, 건강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비 등 18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 준공된 나홍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는 전시와 관찰체험, 수련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70대 거장 4인의 작품전이 솔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대성 화백과 함께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벗들이기도 한데요. 전시 소식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1945년 직후 한두 회차로 태어난 4인의 거장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독보적인 작가로 꼽힙니다. 한국전쟁 때 한팔을 잃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한 박대성 화백은 서해로 단련된 필력을 회화로 끌어내고 그만의 수묵담체를 완성합니다. 각자 개성이 다 그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또 공통 분모는 우리 걸 찾아서 또 우리의 정신을 찾아서 이런 걸 또 서로가 다 잘 맞습니다. 박화백이 경주로 내려온 뒤 제주에서 터를 잡은 이왈종 화백은 무거운 먹을 버리고 특유의 해학과 정감 어린 색채의 한국화를 구축합니다.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고 황창배 화백은 망친 그림을 물에 빨아서 출품해 국전에 당선된 일화처럼 파격과 일탈로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황 화백과 독학을 한 박대성 화백의 2인전은 1980년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윤광조 도예가는 경주 안강에서 은둔하며 물레 없이 선이 자유로운 도자기를 빚어냅니다. 한국 화단을 이끌어온 4인의 거장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였기에 이번 전시는 더욱 뜻깊습니다. 60년 후반 중반부터 그 지금까지 거의 이래 화우로서 또 화우를 떠나서 굉장히 또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가까이 살았습니다. 예, 가까이 사는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걸 저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 이른이 훌쩍 넘은 거장들이 치열하게 싸운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성이라는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작품 44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한복 디자이너와 도자기 명장이 함께하는 한복 입은 달 항아리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갤러리회에서 열리고 유리상자 콘서트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 포항시립미술관에 찾아가는 미술관, 미술이 되는 순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한 명당 80%, 최대 30만 원 한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조건은 근로자 10명 이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로자로 그중 20%는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가 포함돼야 하며 나머지 월세 2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퇴계 이황의 귀향 450주년을 맞아 800리 귀향길이 재현됩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러선 퇴계 선생의 귀향길을 뒤따라 걸으면서 길에 새겨진 선생의 가르침을 길 인문학으로 되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450년 전인 1569년 선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퇴계 선생은 고향 안동으로 오는 귀향길에 오릅니다. 도성에서 나와 서울 봉은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남한강을 따라 충주와 단양, 영주를 지나 안동 도산까지 장장 14일간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고향 안동에 온 뒤로는 제자 양성에 힘을 쏟고 성리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법을 알고 실천한 퇴계 선생의 귀향길이 450년 만에 되살아납니다. 도산서원 등이 주축이 된 귀향길 재연단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퇴계 선생이 지나온 마지막 길을 재현합니다. 서울 봉은사를 시작으로 고증을 통해 확인한 퇴계 선생의 귀향길 320km를 걸어 도산 서원에서 마무리합니다. 길 코스는 바로 우리가 고지도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퇴계 선생이 걸어갔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보 여행 중에는 공연과 강연회 등이 열리고 영주에서는 김해 허씨 부인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구간 곳곳에서 퇴계 선생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 현대인에게 남다르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길어진 인생 종반에 그런 퇴계 선생께서 유종을 하시기 위한 귀향의 뜻, 이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도성에서 도산까지 퇴계가 걸었던 귀향길 재연에는 일반인도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포항시는 올 상반기 안에 예산의 65%를 집행하기로 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긴급 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을 활용합니다. 포항시의 신속 집행 대상액은 1조 358억이며 행정안전부 목표인 55.5%보다 높은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자전거 도로를 점검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9일까지 도내 자전거 도로 1,400여 개 노선 2,000km에서 노면 포장 상태와 배수시설, 안전구조물, 각종 표지판 등을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선다며 문제 있는 도로는 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17도에서 18도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는 최대 18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먼바다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경주가 17도, 포항이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도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